평택을이 울산과 참 대비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너무 난타전이 좀 심합니다. 이게 뭐 같은 그 민주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침묵이 애초에 자기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 사람들이 점잖은 이야기 하다가 자기 이해관계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나오면 자신의 밑바닥이 다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조국 후보께서도 수많은 그런 언론의 공격과 그런 검찰의 공격을 당해오신 분인데 그에 대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런 금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나타나게 됐고 이게 국힘 제로를 하겠다고 왔는데 국힘 제로가 아니라 민주당 제로를 위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그 김용만 의원의 이제 가족사까지 사실 취재를 해보니까 참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드러내어서 까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공격하는 것을 막자고 하니까 시간은 없고 근데 구속으로 몰려서 마치 불법 대부업체를 고리 대검업 사채업을 한 사람처럼 이렇게 막 난도질을 이제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민주진보 진영이 원팀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정말 김용남 후보가 승리한다는 것은 새롭게 변화가 있는 것이고 예. 그걸 통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 우리가 조국 혁신당과 같이 앞으로 협력해 가야 될 텐데 예. 이 협력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김용남 의원이 이제 당선돼야 하는 뭐 개별 지역구에서는 뭐 검증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유권자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한국 정치 정치를 보고 민주당 정치 이재명 정부를 봤을 때 왜 김용남이 그러면 당선돼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좀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조국을 극복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 20, 30대를 보면 조국 혁신당 이 지도가 제로잖아요. 제로. 예. 그게 뭐냐면 조국으로 생각하지만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 운동권 출신들, 진보 세력을 말하는 사람들의 자기 반성을 필요하고 한번 환골 탈퇴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게 뭐냐? 내로남불 아니에요. 그게 내로남불. 네. 아니 자기 서울대 나왔고 서울대 교수란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아들 딸들 서로 스펙 만들어주고 스펙 만들어준 게 정도가 아니라 아예 허위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네. 스펙을 만들어줄 수 있죠. 우리 사무실가 이래다. 그것도 이제 특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허위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대법원에 유죄 판결을 났다는 것은 어찌됐건 우리가 이 입시에다가 예민한 우리 다른 학부모한테 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거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성했고 조국 대표도 반성을 했고 저도 당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 반성을 한 겁니다. 사모펀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경심 후보가 사모펀드 관련해서 자기 조카가 다 구속이 됐잖아요. 본인은 아니라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대통령의 친척의 비리를 감시하고 본인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자리가 민정수석인데 본인의 돈이 10억 있다면 있는 사모펀드가 있다 할지라도 해체시키고 정기적금에 넣어놔야 되는 것이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이지. 자기가 권력의 실세인데 사모펀드로 조국 펀드 들었으면 그 조카의 수사 기록에 나온 것처럼 다 조국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펀드 끌어들이고 투자 끌어서 이거 돈을 늘리려고 당연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런 행위를 해놓고 나는 사모펀드에 관련 없다 말하는 것은 저는 너무 형식 논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논리라면 어떻게 김용남을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저는 종합적으로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국민한테 이제 뭐 10차례 이상 뭐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건은 좀 다르다 뭐라고 이런 이제 논리를 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의아한 사람도 많고요. 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 그랬죠. 송영길이 무죄가 나왔는데 송영길은 다르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의 모든 논평 중에 송영길의 위법 수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지적한 논평이 나온 적이 없어요. 마지막에 제가 최종 무죄 판결이 나고 나서 왜 논평 없냐 그러니까 논평이 그때 한 번 딱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지금 다른 것은 다 자기에 강하잖아요. 예.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는 거지. 그런데 저도 반성을 합니다. 내가 정치를 한 이유가 내 문제,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억울한 걸 눈물을 닦아주려고 나선 당 아닙니까? 네. 정치인 아닙니까? 조국혁신당 오로지 조국을 위한 당이지 다른 어려운 사람들의 송영길 개인을 말한 게 아니라 다른 탄압받는 사람들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래도 저는 이제 조국혁신당과 어떤 식으로든 우당으로 함께 가야 된다는 전제하에 이것이 이제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지만 또 선거 끝이 나면 또 손잡고 갈 수 있는 좀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평택 선거는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평택을이 어떠한 민주당이 주도하는 협력을 만들 거냐. 예. 주도권을 조국혁신당한테 줄 거냐. 이 통합이나 앞으로의 협력의 문제를. 예. 그것의 판단 기준 아니겠어요. 예. 물론 조국혁신당하고 사안별로 협력을 해 가야죠. 앞으로. 예. 근데 그렇지만 이번 이 과제에는 여기서 이렇게
네거티브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좀 지켜봐야죠. 네. 그래도 끝까지 통합은 또 서로 손을 잡고 가야 아니, 하는 상대. 통합은 둘째 문제고 맨날 정기환 대표님 통합 하지 마시고 지금은 경쟁 상태잖아요. 예. 민주당 당원이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야죠. 이거 정청래 당대표가 본인이 공천을 했고 김영남을 뭐 송영길이 공천했습니까? 예. 본인이 공천했어요. 자기가 후원회장까지 맡았어요. 근데 지금 정청래 후보의 핵심 지지자인 양희웅이라는 사람 아시죠? 청래당 대표. 예. 압니까 모릅니까? 저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어요. 유명하잖아요. 예, 예. 이분은 페이스북에 노골적으로 조국 지지를 계속 혼동하고 있고 김영남을 비판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건 뭐냐고. 정청래 당대표의 핵심 청래당. 그 이름도 당이야, 당. 당 속의 당이에요. 청래 개인 당 아닙니까? 청래당 대표 일꾼인 양희웅이라는 사람이 페이북을 보면 일관되게 조국을 지지하고 자기 후보를 비난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후보회장을 맡지 말았어야지. 아니 김영남 후보회장을 자기는 맡아놓고 자기 핵심 측근인 청래당 대표는 맨날 김영남 후보를 욕을 하고 조국이 뽑으라고 SNS 홍보를 하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그런 이제 평가 영역을 좀 제쳐놓고 네. 송영길 대표가 그러면 평택 쪽에 지금 살고 있는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한테 좀 호소를 좀 해 주십시오. 저는 민주당 당원으로서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한 김영남 후보고 예. 어쨌든 김영남 후보가 지금 내란 국면에서 윤석열의 이런 이 극우 세력들을 규탄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또 작년 1월 5.18 때 아무튼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하면서 우리 당에 오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후보가 됐어요. 이거를 당선시키는 게 당원의 임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타당을 뭐 비판하고 조국 지지자들 조국 혁신당은 조국 후보를 밀어야죠. 네. 민주당 당원들은 민주당 후보를 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것을 비난하고 네. 그게 무슨 회귀한 논리입니까?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이 조국 후보 지지가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 비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 들어보면 이제 전북에서 이원택 민주당 후보를 도지사로 만들기 위해서 뛰듯이 평택도 좀 당력을 완전히 집중을 해라 여기에. 그렇습니다. 왜 전라북도에 그 당력을 집중하고 있냐고 이게. 예. 전라북도는 어차피 무슨 그 김관영 그 후보가 무슨 민주당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 그건 도민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 무슨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예. 지금 여기는 잘못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황교안 후보가 이제 사퇴를 하고 전격적으로 다니라. 그렇습니다. 이야기 그런 가능성 남아 있고 여기는 아주 치열한 지금 조국 후보에만의 경선이 아니라 지금 유이동과 지금 황교안이 있는 이 속에서 당력이 총집결해서 더구나 당 대표께서 자기가 전략 공천을 했고 예. 본인이 후원회장까지 맡았던 이 후보를 예. 이렇게 당이 방치하고 전라북도에 신경 쓴다는 것은 나는 모순이다. 예. 전라북도는 나는 여러 가지 지금 이 당의 결정에 대해서 지금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저는 도민의 심판과 평가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기 가서 당력을 막 가져 도민과 싸운다? 나는 그것은 오만한 행위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누가 돼도 이제 민주당인데. 그렇습니다. 누가 돼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 함께할 사람들. 예, 예. 김관영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예, 뛰어난 예. 사람이에요. 물론 실수를 했죠. 근데 그 실수는 이원택도 같이 한 거 아니냐고요. 왜 이게 불공정한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호남 민족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 호남 민족은 어차피 국민의힘으로 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이재명 정부를 김관영을 지지한 분이나 이원택을 지지한 분이나 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우리 민주당을 지지한 분들이에요. 왜 여기 가서 싸움을 하려고 그러냐고요. 겸허하게 도민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차후의 문제이고 지금은 당력을 전라북도에 지금 다 끌어다가 할 게 아니라 평택에 집중해서 이겨야죠. 예. 이런 말씀이 실제로 평택에 살고 있는 민주당 당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꼭 들어서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절절하게 외치는 목소리를 꼭 기억하고 남아있는 사흘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김영남 후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라는 전제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했습니다.